그럼 형성권은요, 봐봐요.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어야 돼요? 여기 채권이란 말이면, 채권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채권이란 말은 청구권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채권이란 말은 청구권이란 말이라고.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어야 돼요? 매수, 증감, 그 다음에 분할, 소멸이란 말이 있어야 되죠? 증감 청구, 분할 청구, 소멸 청구. 이것을 형성권이죠. A약 완결권도 형성권이죠. 그 다음에 여기 청구권 앞에 상환이란 말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반환이란 말이 있죠. 이것은 형성권이 아니고 그냥 청구권이죠. 그래서 디귿하고 니을이 되는 거예요. 디귿, 니을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에요? 5번 이렇게. 자, 4번은요. 준법률에 해당하는, 참 이게 어려운 말일 수 있어요. 여기서 준법률에는 여기서 뭐냐면 의사의 통지, 의사의 통지하고요.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 이렇게. 의사의 통지는요, 무슨 말이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최고 거절이요. 관념의 통지는요, 무슨 말이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여기서 승인, 통지, 승낙 이 말이죠. 알겠죠? 여기 보면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무에 대한 이행의 최고죠. 원래는요, 이행의 최고가 아니고 이행의 청구예요. 이행의 청구를 뭐다? 독촉하죠. 독촉이 바로 최고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행의 최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최고 의사의 통지 준법령이다 이렇게 얘기해. 재밌는 말 봐봐. 시효 중단을 위한 채무 승인이에요. 그것은 여기는 관념의 통지예요. 이건 관념의 통지. 이것은요 의사의 통지예요. 그런데 여기서 비교된 게 뭐냐면 시효 완성 후, 시효 완성 후 채무 승인이요. 시효 완성 후 채무 승인은 이때 승인은요 이것은 의사 표시예요. 의사 표시요. 알겠죠? 자, 채권 양도의 통지죠? 통지 이것은 관념의 통지예요. 관념의 통지요. 재밌는 말이죠? 선점이죠, 선점. 매주가 발명, 사부, 선물 할 때 선물. 이 두 가지요. 선, 물 할 때 물. 알겠죠? 이것을 뭐라 한다? 혼합 사실행이다. 혼합 사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혼합 사실행이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사실행도 준법령이잖아요. 그러면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이것도 준법령이고 여기 혼합 사실행이 순수 사실행도 준법령에 속하죠. 알겠죠? 그래서 준법령에는 크게 표현행위와 사실행위를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다 뭐다? 전부가 다 준법령에 속하는 거예요. 전부가 다. 알겠죠? 그래서 약간요 무슨 말인지 헷갈릴 수가 있어. 알겠죠? 준법률행위는 뭐가 들어간다? 표현행위하고 사실행위가 들어간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이것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요 매주가 발명, 사부, 선물 기억나죠? 그러다고 암기가 돼 있어야 되겠죠? 자, 6번이죠 103조죠 양도세, 여기 나왔네요. 양도세. 여기가 강제 집행을 말하는 목적 나왔네요. 이것은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죠. 103조 위반이 아니다? 아니죠.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공품을, 이것은 3억이요 3억을 주고 사고 팔기 하기 위한 약정, 여기까지는 무효예요. 무효.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사람을 그 절에 주지로 임명해서 주지 임명행위, 이것은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두 가지예요. 양도, 양수, 약정은 무효, 주지 임명행위는 무효가 아니다. 여기는 변호사 아닌 자, 더 이상 뭐 필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변호사는 딱 두 가지예요. 변호사란 말이 나오면 변호사 아닌 자, 아닌 자 또는 변호사 이렇게. 변호사가 뭐가 있죠? 성공보수금 약정. 성공보수금 변호사 아닌 자죠? 성공보수금 약정. 이건 민사사건은 뭐고? 유효. 형사사건은 무효 이렇게. 알겠죠? 변호사 아닌 자는 무조건 뭐가 된다? 무효. 이건 무효. 이건 무효가 아니죠? 알죠? 이렇게. 4번이요. 4번이 뭐가 된다? 103조에 위반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도박채무 변제를 위해서 도박채무 무효, 도박채무 무효, 변제약정 무효. 그래서 변제약정을 해서 토지 양도계약, 토지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 이것도 무효. 도박채무 변제를 위해서 등기를 했다. 등기. 말소 청구 못해요. 도박채무 변제를 해서 근저당권 등기를 했다.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도박 채권자에게 대리권 수여한다. 유효, 무효? 유효. 이 대리권에 의해서 제3자가 선의로 소유권을 선의로 등기했다. 그러면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있다. 그래서 도박 채무자가 도박 채권자에게
자신의 목적물을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 그것은 도박채무와 별개로 봐서 판례가. 알겠죠? 그래서 그것은 유효이다. 이렇게.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자, 8번은요. 법률의 해석이죠. 1번 사실인 관습은 이랬죠? 이건 사실이죠. 사실은 목사 임신할 때 사실은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죠. 그래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사실이지 법이 아니죠. 그래서 법칙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갖지 않는다, 갖지 않는다, 이렇게 갖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앞에를 맞고 뒤가 틀려요. 2번 유언이죠. 유언은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유언, 유증,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상대방이 없는 경우는 자연적 해석이에요, 규범적 해석이에요? 자연적 해석이죠. 규범적은 상대방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있는 경우 표시죠. 자연적은 상대방이 없는 경우 의사죠. 그래서 자연적 해석을 하지 규범적 해석 틀렸죠. 그래서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이 있는 경우 표시대로 해석하는 것이고, 유언의 경우는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명에는 상대방이 없는 거니까 자연적 해석, 의사주의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3번 법률행위가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충 해석이 가능하다. 즉 성립 후, 법률행위 성립은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에 의해서 법률행위를 성립하고, 그래서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틈이나 간극이 있을 때 보충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보충적 해석은 누구의 입장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가지고 해석하고, 보충적 해석은 특히 어디에서 효력이 있다? 계약에서. 계약, 틈이나 간극이 있어야 되니까 계약이다.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성립조차 하지 않으면 보충적 해석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성립 후에 보충적 해석을 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처분 문서죠. 처분 문서가 뭐예요? 차용증이죠. 차용증이라는 거 이러면 전세 계약서 같은 것이 뭐다? 처분 문서죠. 그러면 차용증에 1억을 빌리고 빌려줬다고 돼 있어. 그럼 1억 빌렸겠죠. 그런데요, 다른 내용의 묵시형 약정이 있다 이 말이죠. 처분 문서의 기재 내용이 뭐죠? 표시죠. 그 다음에 다른 묵시형 약정 뭐죠? 의사의 일치죠. 그러면 의사의 일치는 뭐대로 효력이 있다? 일치한 의사대로. 그러니까 처분 문서의 기재와 다른 내용의 합의를 인정할 수 있다, 인정할 수 없다, 틀렸죠. 지금 계속 지문이 4번도요. 4번도 지금 계속해서 최근에요 4번 지문이 나오고 있어요. 알겠죠? 5번은요. 계약 당사 쌍방이 X토지죠. 쌍방이 X토지를 삼았으나 의사의 일치. 의사의 일치이죠. 그런데 착오로 Y토지로 기재했죠. 착오로 Y토지로 기재했죠. 그러면 계약은 X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한다. X토지, Y토지가 아니고. 오표시 무효 원칙이죠. 자,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다. 이렇게. 자, 10번은요. 착오죠. 1번 매매 계약이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청량을 통하여, 이거죠. 우리는 원칙적으로 현실의 경계를 가지고 우리는 보통 매매의 대상물로 삼잖아요. 그러나 현실의 경계하고 지적도상의 경계가 다르면 물론 지적도상의 경계가 우선하긴 하죠. 하지만 우리가 거래를 할 때 반드시 측량해서 그 경계가 지적도상의 경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있다, 없다? 없다. 판례 것은 없다고 그랬어. 알겠죠? 확인할 의무가 없다. 그래서 확인하지 않는 경우 중단 과실 인정된다. 틀렸어. 알겠죠? 확인할 의무가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요, 측량비용 있죠? 그래서 측량비용은 쌍방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매매계약에서 우리가 측량비용은 공동으로 부담한다 이렇게 하죠. 만약에 매수인이 확인할 의무가 있다 그러면 그건 측량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해야죠. 아시겠죠? 2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에 동의하다. 이거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우리 시험에 나왔죠.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에 동의했다. 의사의 일치죠. 의사의 일치는 뭐대로? 일치한 의사대로 효력있죠. 그래서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일치한 의사대로.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그럼 취소 못하죠. 왜요? 의사가 일치니까. 착오는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고 있는 것이고, 여기 일치하니까 일치한 의사대로 취소할 수 없다.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된 동기 착오죠. 동기가 뭐 되지 않아도, 표시되지 않아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4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용돼 있죠. 우리가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지만 알면서 이용하죠. 이용하면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착오를 이유로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5번 제3자 기망이죠. 여러분 항상 여기 제3자 기망이란 말이 나오고 표시상의 착오란 말이 나와. 그럼 표시상의 착오는 뭐가 표시상의 착오죠?
표의사 청구가 뭐예요? 자, 신원보증서류. 신원보증서류인지 알고 사인을 했단 말이죠. 알겠죠? 근데 연대보증서면이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처음부터 의사표시가 일치하잖아요. 일치하지 않죠? 그러면 착오의 문제는 발생해도 무슨 문제는 절대로 아니다. 사기는 아니다. 아무리 제3자의 기망이란 말이 있어도 그럼 착오로만 취소하고 사기로는 취소할 수 없다. 이것을 손으로 쓰는 거죠. 손으로 사인은 표시상의 착오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착오라는 것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것을 표의자가 모르고 있는 거죠. 모르고. 그러면 이 말이 뭐다? 제3자한테 기망을 당했으니까 신원보증서류를 연대보증서류로 잘못한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뭐다? 모르고 이 말이잖아요. 제3자의 기망이란 말은 사기라는 말이 아니고 표의자가 모르고 사인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착오로만 취소하고 제3자의 기망이란 말이 있다고 해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한다. 그러면 안 돼. 절대로 안 된다. 정답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사기 강박이죠. 우리가 교환계약은 절대로 사기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했거나 또는 시가를 묵비한다고 하더라도 사기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2번 강박이죠. 강박은 아까 분명히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취소 아니면 무효 아니면 지인입니다. 여기서는 무효를 얘기하고 있죠. 무효가 되려면 박탈, 극심이란 말이 있어야 돼. 박탈, 극심. 그런 말이 있나요? 완전히 박살 아니에요. 박살 내는 거 아니야. 박탈이야. 알겠죠? 박살은 없애버리는 거죠. 박탈. 알겠죠? 그래서 무효다.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틀렸죠? 박탈되면 무효이다. 그런데 강박은요,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고 공포심이다. 그럼 뭐다? 취소. 알겠죠? 지인이다, 비지인이다, 지인이 있는,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은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인 상태죠. 그런데 내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아직 허가를 받지 않았죠? 그래도 내가 사기를 당했죠? 빨리 뭐를 해? 취소를 해.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돼? 소급에서 확정적 무효가 돼. 그러면 협력을 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래서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기를 이유로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한다. 취소하게 되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되니까 협력을 한다 안 한다? 협력할 필요가 없다. 협력할 필요가 없으니까 허가가 있다 없다? 허가가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계약금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4번 대리인의 기망행위죠. 우리가 대리인의 기망으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우리가 대리인은 제3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본인이 뭐하든 알든 모르든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여기가 가박으로 계약을 했죠. 근데 여기서 병이죠. 병이 누구죠? 피용자죠. 피용자죠. 피용자가 사기를 치죠. 이 의료 선이 무과실이다. 선이 플러스 무과실이다. 그럼 뭐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선이 무과실이면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제3자 피용자일 때. 그런데 대리인은요 동일하죠. 그러니까 대리인의 기망에 의한 경우는 본인이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무조건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알죠? 그래서 대리인의 기망으로 본인이 선이 무과실이면 취소할 수 없다. 틀렸죠? 선이 무과실이어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강박행위의 목적이 정당해. 아무리 정당해도 수단이 부당하면 무조건 뭐가 된다? 강박이 된다. 위법성이 인정된단 말이 뭐다? 강박이다 이 말이죠. 강박이 된다 이 말이죠. 일정이 될 수 없다. 틀렸어. 알겠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강박이라는 것은 뭐냐면 고소 고발을 얘기해요. 고소 고발은 원칙적으로 강박이 아니지만 알죠? 아무리 목적이 정당해도 수단이 부당하거나 또는요 어떤 그 돈 있죠? 돈을 목적으로 한 경우 알죠? 부정한 이득의 취득이죠? 그런 경우는 뭐가 될 수 있다? 강박이 될 수 있다. 사기나 강박을 뭐라 한다? 위법하다고 그래. 우리가 착오는 위법하지 않죠? 그러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지만 사기나 강박은 그 자체가 위법하죠? 그러니까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사기나 강박에서 위법성이 인정된다,
이 말은 사기다, 강박이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3번. 3번이요? 자, 의사표시 효력 발생이죠? 1번 도달주의의 원칙은 봐봐, 재밌는 말이죠. 채권 양도의 통지죠. 채권 양도의 통지는 이거는 관념의 통지죠. 이 관념의 통지는요 준법령이죠. 하지만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거든요. 유추 적용. 그래서 이 관념의 통지에는 의사표시에 관한 것이 적용되니까 관념의 통지도 무슨 주의가 적용되고 도달주의가 적용되고 관념의 통지에도 대리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관념의 통지도 도달주의가 적용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말한단 말이에요. 채권 양도의 통지는 채권 양도 통지도 도달주의가 적용된다. 채권 양도의 통지에도 대리가 인정이 된다. 알겠죠? 두 가지.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도달이죠. 그러면 도달됐는지 안 됐는지 하는 것은 편지를 보낸 사람이 책임을 져야죠. 왜? 도달할 때부터 효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도달 여부는 표의자가 증명을 해야 돼요? 상대방이 증명을 해야 돼요? 표의자가 증명을 해야죠. 그러니까 편지가 도달하지 않거나 편지가 불착이 됐다 이 말이죠. 휴거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편지를 보낸 사람, 표의자가 불이익을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의자의 불이익이다 이렇게. 3번은요.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됐죠.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제한 능력자가 된 다음에 편지가 도달하면 뭐죠? 법정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요. 수령 무능력자이죠. 수령 무능력자 상대방이 17살짜리죠. 17살짜리한테 편지를 보내죠.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 하지만 그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경우 그때는 도달을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수령 무능력자에게 제한 능력자에게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5번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죠.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 이것을 뭐라다? 도달이다. 이때의 도달은 뭐다?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은 맞는 말이죠. 자, 정답 몇 번이죠? 3번이요 이렇게. 자, 16번은요. 갑소유 X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갑으로부터 수여받은 을은 그랬죠. 갑의 대리인임을 현명하고 병과 계약을 체결했다.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보시면 1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 계약을 뭐 할 권한이 없다? 해제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 계약을 해제할 권한은 없다. OX 체결해서 해제할 권한이 있어 없어? 없죠. 체결은 중도금이나 잔금을 할 수 있다. 수령할 수는 있어도 해제할 수는 없다. 맞죠? 만약에 대리인이 미성년자이다. 그럼 미성년자면 대리는 미성년자에도 우리 첫 시간에 했었죠. 미성년자인 대리는 수권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대리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위임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무권 대리인으로서 책임은 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마찬가지죠. 여기요. 을이 미성년자죠. 그래서 미성년자인 경우 제한 능력자인 이유로 대리행위 즉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 매매계약을 뭐라고 한다? 대리행위 이렇게 얘기하죠. 자, 3번 병과의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지 여부가 문제되죠. 여기요. 그러면 불공정이냐? 궁박은 누구? 본인.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 이렇게. 그래서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 본인이 아니고 누구?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대리인. 그래서 무경험은 대리인. 이렇게. 갑이 아니고 누구다? 을. 이렇게. 자, 4번은요. 을이 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수령했죠. 우리는요. 대리는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죠. 그래서 상대방이 대리인한테 잔금을 지급하고 본인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대리인이 그걸 수령해서 본인한테 전달하지 않고 자기가 사용하죠. 그것을 대리권 남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리권 남용의 경우에도 모든 책임을 누가 진다? 본인이 지는 거예요. 알겠죠?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병의 매매 대금 채무는 누가 뭐한다? 소멸한다. 소멸한다. 즉 상대방은 본인한테 등기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5번
갑이 병에게 체결과 이행, 더 이상 올 필요 없죠? 체결은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수 있고, 이행은 등기까지 해주고 와라. 등기라려면 잔금을 받으면서, 따라서 잔금 지급기일을 말 수 있다. 연기해 줄 수 있다. 있다. 정답 몇 번이죠? 3번이요. 이렇게. 자, 18번은요. 갑은 그 소유 X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전을 차용하는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친구 을에게 수여했는데, 을이 갑을 대리하여 X 토지를 병에게 매도했다. 지금 봐봐요. 지금 뭐를 했냐면 저당권 설정의 대리권인데 매도했다 이 말이에요. 매도. 이걸 기본 대리권이죠. 그래서 매도했으니까 이걸 뭐란다? 월권 대리죠. 월권 대리. 월권 대리 뭐다?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된다 이런 말이죠. 1번요. 병이 을의 대리 행위가 유권 대리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서 유권 대리란 말 속에는 무권 대리에 속하는 표현 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틀렸죠? 볼 수 없다. 이렇게. 2번. 병이 계약 체결 당시 을에게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없음을 알았다. 알았다. 병이 알았다. 상대방이 알았다. 악이죠? 악인 경우는 뭐는 할 수 없다? 철회할 수는 없다. 뭐 할 수는 있다? 최고할 수는 있다. 그래서 최고권은 인정이 된다. 이렇게 최고권은 인정이 된다. 자, 3번은요. 병이 계약 당시 을에게 매매계약 체결할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 알았다. 그러면 처리할 수 없다. 없다. 이렇게. 4번. 을의 행위가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로 인정되죠? 과실상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안 되는 거 두 가지. 표현 대리. 아까 우리 한 번 했었죠? 그렇죠. 계약 해제 경우. 과실상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5번은요. 병이 을의 대리 행위가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나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라고 주장하는 경우 을에게 계약 체결의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정당한 이유는 선이 뭐가 실이죠?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 행위 시. 어떻게 판단한다? 객관적으로. 대리 행위 시 계약 성립 이후 모든 사정을 고려한 땡. 계약 체결 시 대리 행위 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이후 그러면 안 돼. 계약 성립 이후 그러면 돼. 성립 당시. 알겠죠? 이렇게 해야 돼. 5번은 틀린 것이죠. 알겠죠? 자, 정답 몇 번이다? 옳은 것인가 몇 번? 2번. 이렇게. 자, 그럼 표현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그랬죠? 1번.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죠. 이런 봐봐. 우리 이제 아까 우리 한번 했었죠. 이때의 대리권 소멸의 대리권은 법정 대리하고 무슨 대리하고? 임의 대리. 임의 대리 속에는 무슨 대리가 들어있다? 복 대리가 들어있죠. 복 대리 다 포함된다. 그래서 여기서 법정 대리는 보통은 친권자를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임의 대리에만 적용된다. 틀렸죠. 임의 대리에만 틀렸어. 임의 대리에만. 법정 대리로 적용된다. 임의 대리만 그러려면 뭐가 인정돼야 돼요?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 대리다 이렇게. 니은 표현 대리를 주장할 때는 무권 대리권, 여기 이걸 잘 봐야 돼요. 여기 보면 여기 이 니은은요 우리가 처음으로 나온 거니까 좀 이따 놔두고 뒤부터 봐. 강행법규 위반이죠. 강행법규 위반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무효니까요. 무효는 표현 대리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죠? 적용되지 않는다. 니을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또 나왔네. 과실상계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 표현 대리 나오면 꼭 위반이 꼭 나오니까 과실상계 안 돼. 알겠죠? 아, 이거 끝이네요. 자, 그럼 이제 니은 봐봐요. 니은은 다른 것은 이제 다 했잖아요. 자, 니은은 뭐냐면 표현 대리를 주장할 때 왜 이 말이 나오냐 봐봐. 여기 먼저 상대방은 무슨 대리를 주장한다고 그랬죠? 상대방 무슨 대리를 주장해? 유권 대리를 주장해. 유권 대리를 주장하죠? 주장해요. 이것이 받아들여진다. 받아들여진다 그러면 본인이 책임을 져.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럼 이것은 그러면요 본인은 무슨 대리를 주장한다? 본인은 무권 대리를 주장해. 본인은 무권 대리를 주장해. 무권 대리를 주장하죠. 난 대리권 준 적이 없다.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있죠. 받아들여지면 무권 대리니까 본인이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지죠. 이게 무권 대리를 주장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진다. 그럼 무슨 대리다?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그럼 표현 대리가 되면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대리권이 있다. 유권 대리를 주장하고 본인은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다고 입증을 하는 거예요. 나는 대리인한테 대리권 준 적이 없다. 이걸 증명을 해. 그러니까 이걸 이제 간단히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상대방은 뭘 주장하고?
유권 대리를 주장하고, 그럼 본인은 뭐를 주장하고? 본인은 대리권 수여를 했다 안 했다? 대리권 수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유권 대리를 주장을 하고 대리권 수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이렇게. 자, 그럼 봐 이제. 그러면 표현 대리는 누구만 주장하죠? 표현 대리는? 표현 대리는 상대방만 주장해. 다른 사람 절대 안 돼. 그러면 표현 대리는 무슨 대리 일종이죠? 무권 대리죠. 그러니까 본인이 뭐라고 한다? 나 쟤한테 대리권 준 적 없는데 그랬잖아요. 그럼 무권 대리잖아요. 오, 나는 그걸 믿었는데 그래야 되잖아요. 너가 이렇게 준다고 줬다고 해서 나는 그걸 믿었는데,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여기서요, 특정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되죠. 무권대리 속에 표현대리가 들어있으니까. 무권대리가 표현대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무권대리 가운데 표현대리가 들어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봐요. 표현대리를 주장할 때는 무권대리인과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무권대리 행위를 특정하여 주장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의리 나는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의리행위가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 너가 그때 같이 술 마실 때 분명히 너 뭐 내 친구인데 내 친구가 모든 일을 나를 대신해서 모든 걸 해결하고 있어.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도 되고 내 친구한테 부탁해도 되고. 우리 뭐 이렇게 술 마시고 보면 남자들 꼭 거들먹거린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나는 입장에서는요, 진짜 그런가 보다. 믿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근데 정말 이 친구가 나한테 와가지고 혹시 뭐 필요한 거 없냐고 온 거예요. 술 한잔 먹고 친해졌다고 또. 그러니까 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 친구하고요,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둘이 또 사바사바 해가지고요, 그럼 좋은 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당연히 자기 친구가 책임질 거라 생각을 하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아니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요, 무권 대리인 누구하고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을 특정해서 표현 대리를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직 이것은요, 우리 시험에요 나오진 않았죠. 우리는 그냥 직접 상대방만 표현 대리를 주장한다 이렇게 하면 항상 시험에 나왔지. 알죠? 이것이요, 무권 대리인과 그다음에 그러면서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행위를 특정해서 주장해야 된다 이런 말은 아직 나오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나오지 않은 건 딱 하나다 이렇게. 리얼. 알겠죠? 다 없죠. 알겠죠? 됐죠? 정답 몇 번이요? 20번의 정답은 4번이요. 자요. 22번은요? 20번은 갑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내에 있는 그 소유의 엑스토지에서 토지거래 허가 받을 것을 전제로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허가 받을 것을 전제로 그랬죠? 자, 지금 여기 보면요, 뭐죠? 협력 의무라는 것이 쭉 나오고 뭐 사학정경 유효냐 무효냐 이런 말이 쭉 나왔네요. 자, 됐죠? 자, 우리는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죠? 체결하면 여기서 뭘 한다? 협력을 하죠. 협력 의무는 부수적 의무죠? 여기서 협력 의무예요. 의무란 말이 중요해. 항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해 안 당해? 당한다겠죠.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의무가 하고 그 다음에 뭘 한다? 허가를 받아. 허가를 받고 허가 받으면 뭐 한다? 대금을 청구하고 등기를 청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요, 먼저 이제 협력 의무가 있는데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죠. 그러면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어. 동시행 합력권도 없어. 즉 대금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협력한다 그런 게 안 돼. 그런데 뭐는 할 수 있다? 법원에 소송을 청구할 수는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어 없어? 있다. 그래서 해지할 수는 없어도 협력 의무는. 왜? 부수적 의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계약 해지해서 나와 부수적 의무는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주된 의무가 돼야지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알겠죠? 자, 1번 갑이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으면, 봐봐, 갑을이 아니에요. 갑이 그랬죠. 갑이 일방이 협력을 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해. 그런데 쌍방이 봐봐, 갑과 을이 그랬죠. 갑과 을이 말이 달라. 갑과 을이 협력 의무 이행을 거절하죠. 갑과 을이. 그럼 두 사람 다 협력할 허가받을 생각이 없죠. 그때는 확정적 무효가 돼. 이 1번하고 3번을 비교하라고. 알겠죠? 감정평가사요, 거기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어떤 학생이요, 그 질문해 놓은 것이 있단 말이죠. 한 학생이요, 아니 이런 경우는 어떻게, 저런 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좀 더 어떤 사람이 선생님인데요, 뭐 어떤 선생님인지 모르겠어요. 좀 더 확인해보고 답변을 드리겠다 해놨더라고요. 아니 그걸 아니 이게 쌍방이 협력을 거절한 거다고, 일방이 협력을 거절하니까 소송을 제기하지, 둘 다 협력을 거절하는데 어떻게 소송을 제기하겠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갑과 을이 쌍방이 협력 의무를 거절하죠. 그럼 그것은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예요. 허가받을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데 갑이 협력을 거절하죠. 그러면 을은 협조해달라고 청구하죠. 안 해주면 소송을 제기하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단지 뭐는 못해?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됐죠 지금? 자, 매매 계약이 의뢰사기 또 나왔네. 의뢰사기죠? 그러면 사기면 어떻게 한다고 그러실까요? 허가 전에요. 그래서 사기로 취소하죠? 사기로 취소를 해. 취소하게 되면 뭐가 된다?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가 돼. 무효가 되니까 협력을 한다 안 한다? 협력을 하지 않아. 협력을 하지 않으니까 허가가 나온다 안 나온다? 허가가 안 나오죠. 허가가. 알겠죠? 그래서 허가가 안 나온다. 그래서 계약금을 준 것도 있죠? 그럼 계약금의 반환을 뭘 한다? 청구할 수 있다. 왜? 허가가 안 나온다는 것은 확정적 뭐가 된다? 무효다. 확정적 무효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허가 전 유동적 무효죠.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면 확정적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협력을 할 수 없고 허가가 안 나오니까 여전히 무효가 되죠. 그래서 계약금의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고 협력 의무를 면한다. 이렇게. 자, 토지거래 허가에서 중간생략 등기네요. 토지거래 허가 효력 규정 마이너스. 중간생략 등기는 뭐 단속 규정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면 뭐다? 마이너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를 곱하면 무효다. 알겠죠? 무효다. 그래서 무효니까요. 허가 신청 협력 절차의 이행 의무의 이행 청구권을 가진다, 가지지 않는다. 가지지 않는다. 알겠죠? 무효니까. 확정적 무효니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정답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자, 24번요. 취소죠. 자,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항상 법정 대리인이 문제가 되네요. 자, 한번 볼까요? 여기가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죠. 제한 능력자가 취소를 하고 싶고요. 그럼 제한 능력자가 추인을 하고 싶어요. 그럼 취소를 할 때는 언제 취소하죠? 여기 제한 능력자가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여기 법정 대리인은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럼 제한 능력자가 취소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동의가 없어야 돼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 동의를 유예요, 유하지 않아요? 유하지 않는다. 유하지 않는다. 취소할 때는 유하지 않는다. 제한 능력자가 단독으로 취소하고 법정 대리인도 단독으로 취소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추인할 때는요. 추인할 때는 제한 능력자는 추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법정 대리인은 추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추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한 능력자가요. 제한 능력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추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되면 추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능력자가 되면요. 능력자라면 뭐죠? 추인할 수 있어요? 예, 능력자는 그럼 법정 대리는요. 법정 대리는요.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가 능력자가 되죠? 그럼 법정 대리는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추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취소는 할 수 있는데 그럼요. 다 안 된다. 왜?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된과 동시에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하는 거예요. 제한 능력자가 된과 동시에 법정 대리란 말은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 그럼 우리가 법정 대리란 말은 얘가 제한 능력자일 때만 법정 대리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라고 나왔죠? 취소의 원인은 제한 능력자죠.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면 어떻게 돼요? 능력자가 됐다 이 말이죠. 능력자가 된과 동시에 법정 대리권을 소멸을 해. 그래서 법정 대리는 취소나 추인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그럼 틀렸어. 그래서 항상 법정 대리는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 항상 법정 대리는 그 말에 따라다녀야 돼. 법정 대리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 이 말이 항상 따라다녀야 돼.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법정 대리는 그런 말이 나오면 절대로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 돼. 그래서 1번 틀렸죠. 2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취득한 권리를 취소권자가 자, 법정 추인에서는 취소권자가 하는 것은 다 추인이야. 대신 뭐를 하지 않아야 돼? 이 일을 보류하지 않고 취소권자가 6가지 전부나 일부의 이행의 청구, 경계, 양도, 담보 제공, 강제 집행 이 6가지를 취소권자가 하면 무조건 다 추인이에요. 취소권자가 뭐 하지 않고 이 일을 보류하지 않고 취소권자가 6가지를 해가면 무조건 다 추인이다. 상대방이 하는 것도 추인이지만 상대방이 한 것 중에서 추인이 아닌 것은 3가지가 있어. 뭐? 그래서 여러분요 항상
근데 이런 뭐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요, 갑자기 막 다그치듯 물어보니까 그렇지 천천히 물어보면 다 기억나요. 알겠죠? 자요. 자, 상대방이요. 세 가지. 상대방이 하는 것 중에 안 되는 거 세 가지. 그러니까 추인은 다 추인이다. 법정 추인 나오면 무조건 다 추인이야. 추인은 뭘 못한다?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딱 알고 있으면 돼. 근데 안 되는 거 있어. 안 되는 거. 상대방이 전부나 일부의 이행, 전부나 일부의 이행, 그다음에 이행에 상대방이 이행의 청구,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지정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양도 이 세 가지. 이행의 청구, 양도, 이행 이 세 가지는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건 이행은 또 조심해야 돼. 알겠죠? 이행은요, 이행은 원칙. 뭐가 아니다? 취소가 아니다. 노. 추인이 아니다. 추인이 아니니까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알겠죠? 원칙. 그런데 취소권자가 뭐랬다? 수령한다. 수령하면 뭐다? 추인이다. 추인은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수령하면 추인이에요. 이게 조심해야 돼. 이 두 가지는요, 추인이다 아니다? 추인이 아니다.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추인이 아닌 것은 취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민법 아니에요? 알겠죠? 법정 추인에서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 추인하고 법정 추인이 있는데, 법정 추인은 하나를 정확하게 이 일을 보류하지 않아야 돼. 자, 두 번째, 상대방이 전부나 일부를 이행, 상대방이 이행 청구, 상대방이 양도.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또 여기서 잠깐 또 사람들이 또 헷갈리게 해.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했단 말은 내가 상대방이면 취소권자잖아요. 취소권자가 상대방의 이행 청구를 뭐 했다? 수령했다. 수령 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행 청구를 받은 경우는 똑같죠. 취소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았다는 말은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했다는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둘 다 똑같으니까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지현 씨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조금 알겠어? 골치 아픈데 그거 골치 아픈데. 왜냐면 얼굴 표정이 뭔가 지금 뭔가 올라갔는데 이거 가버리는 것 같은, 뭔가 저쪽에서 전화한다고 해갖고 배를 두 번 늘리고 끊어버린 것 같은 그런 얼굴 표정인데, 어떤 것 같아요? 전화 두 번 늘리고 끊어버렸어? 받기 전에? 아니, 전화를 받으려고 했더니 저기서 끊어버렸어. 알겠어요? 뭔가 올 것 같은데 방금요? 그래서 일단 세 가지를 여러분, 이제 학원에 보면 1차만 9월달 10월달 등록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1차를 다 하신 분이 있고, 1차만 등록하신 분들이 하지만 학원에 나오는 것은 거의 한두 분 정도밖에 안 돼요. 알죠? 계속 하다가 거의 뭐 학원에서요, 집에서요 1차만 하면 시간이 더 많이 남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절대 공부는 절대 시간이 많이 남는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공부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학원에서 보면 동차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점수가 다 1차가 점수가 다 높지, 뭐 2차만 한다거나 1차만 한다고 해서 점수가 높지는 않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1차만 열심히 하신 분은 저분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외에는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지금 1차만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요, 거의 이 점수가 더 떨어지고 더 안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학원을 나올 때 공부하는 리듬이잖아요. 학원을 나오면 물론 시간이 많이 뺏기죠. 뺏기는데 뺏긴 것만큼 공부를 더 집중적으로 하죠. 그래서 시간이 남아버리면요, 공부가 더 안 돼요. 그래서 2차 하신 분들이, 의뢰로 2차 하신 분들이 2차만 계속 했으니까 점수가 제일 높을 것 같지 않나요, 더?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뭐세요? 화요일하고 고민하고 안 나오잖아요. 화요일하고 고민 안 나오면 그걸 보충할 것 같죠? 그때 이제 집안 청소하는 거예요. 알겠죠? 집안 청소하고 빨래하고 미용실 갔다 오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공부하려 하니까요, 피곤해서 못 하는 거예요. 그럼 학원 한번 또 늦게 오고 막 이러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무튼, 근데요, 여러분요, 계속 다니다 보면 뭔가가 시간을 뺏긴 것 같고 이러지만, 그래도요, 듣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그러니까 이런 공부하시는 거 보면 어느 한순간에 이게 24개를 넘으면, 한 번 넘으면 좀 자주 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걸 이제 뛰어넘는 습관을 해야 되는데요, 그 습관은 많이 들어야지 돼요. 근데 사람들은 점수가 안 나오면 자꾸 혼자 책을 보더라고요. 책을 봐. 그러니까요, 책을 보는 사람의 특징은 40문제 모의고사 볼 때 보면 금방 할 수 있어요. 40문제를 시간 안에 못 푸는 거예요. 왜요?
다 읽어야 되는데요. 무슨 말인지 모르고 책 읽는 습관이 몸에 배 있어가지고요. 책을 읽을 때 보면 시간 제한 없이 우리 책을 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2페이지 볼 때도 보면 1시간씩 걸리고 막 이러잖아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게 몸에 배어가지고 문제도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러면 위험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뭐 가셨는데 정순 씨인가 저분요? 나 저분 저기 창가에 앉으신 분, 저분 1점 하시는데 그분 말 듣고 가장 감동을 받았던 것이 아닌가 최근에요. 근데 그분은 얘기를 했어요. 점수가 계속 잘 나와요. 1차인데요. 잘 나온다는 것은 안정적으로 지금 계속 1차 뭐 개론하고 1차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1차를 했거든요. 그러면 집에서 공부를 어떻게 내가 점수가 좀 뭐죠? 전부 제법 잘 나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분이 나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원장님 저 집에서 미치도록 공부하다 아니 집에서 미친 척하고 공부 아니지 그건 아니지. 오케이 그거야. 미친 듯이 공부한다. 미친 듯이. 그분은 나한테 미친 듯이 공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점수가 1차가요. 막 고득점 막 여기서 우리 뭐 학원에서 1, 2등 막 이런 건 아니지만 꾸준히 30개 그중에서 계속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집에 가서 자기는 미친 듯이 공부한다고. 미치도록 그 말이 계속 있어가지고 안 돼요. 미친 듯이 공부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최근에 처음 들어봤거든요. 진짜로요. 저 열심히 해요 뭐 이런 말. 나 집에 가서 놀질 않는데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어도 미친 듯이 공부한다는 말을 그분한테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진짜로요. 저기 사장님 바로 옆에 앉은 그분 있잖아요. 예. 그분이요. 정순 씨인가 막 그렇게 이름이요. 그래서 그 말 그분 듣고 이분은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구나 이 생각을 했죠. 1차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미친 듯이 한다잖아요. 알겠죠? 이렇게. 자,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아직도 공기가 또 38로 바꿔놨네. 바꿔놔가지고요. 38로 안 나오네요. 자요. 자, 1번요.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한 것 같기도 한데. 1번, 2번 했죠. 3번요. 법률 행위의 취소를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 청구. 항상 이러면 이건 뭐라죠? 취소 의사 표시가 뭐가 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 이건 우리 시험에 3번이나 나왔었죠. 알겠죠? 그게 뭐죠? 미성년자 갑이 을하고 계약을 하면서 을한테 등기를 해줬어. 미성년자가요. 그러면 이 사람은 미성년자니까 1번으로 취소를 하죠. 그 다음에 2번으로 뭐를 해야 돼요? 등기 말소를 청구해야 되잖아요. 다짜고짜 갑이 을을 상대로 말소 청구를 한 거예요. 다짜고짜. 그 말 속에는 나는 이것을 뭐한다? 취소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보면 그러죠. 우리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갈래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뭐다? 아니 내가 가냐 안 가냐 내가 물어봤잖아요. 같이 먹으러 가자.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밀가루 음식 먹으면 배탈 난대요. 내가 밀가루 음식 먹으면 배탈 난 거 물어봤어? 갈 거냐 안 갈 거냐 물어봤지? 그렇잖아요. 그 말 속에는 뭐예요? 나는 간다 안 간다? 안 간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걸 포함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 포함적인 것을 잘 알아들어야 눈치가 있는 사람이고 모르면요 나하고 똑같아. 알겠죠? 눈치가 별로 없는 사람이지. 자요 4번은요. 취소할 수 있는 법령에는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는 후 뭘 하지 않고 이 일을 보류하지 않고 이행 청구. 그러니까 따지지 마. 취소권자가 하는 건 다 추인이에요. 뭐만 쓰면 이 일을 보류하지 않으면. 5번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을 적법하게 추인하죠. 추인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추인을 뭐라고 한다? 취소권의 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26번이죠. 조건기한이죠. 1번 법률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어있다. 정지조건 잘 봐봐. 정지조건이란 말이 뭐예요? 현재 효력이 있어 없어? 현재 효력이 없죠. 현재 효력이 없는 게 항상 현재를 기준으로 해. 그러니까요 효력을 다투는 자가 증명하는 거예요. 현재 효력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조건의 의사가 조건은 뭐죠? 조건은 법률행위죠. 그럼 조건의 의사와 조건의 표시가 있어야 돼. 의사는 있는데 표시가 안 됐어. 그럼 조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그러면 조건은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합의로 뭐 할 수 있어요? 소급할 수 있죠.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했죠. 의사를 표시. 그러면 그 의사가 뭐죠? 소급한다 이 말이죠. 그 의사 표시는 무효이다 틀리고 그 의사 표시의 태로 효력이 있다. 알겠죠? 소급한다 틀렸죠. 그 다음에 4번 여기 또 나왔네. 기한이라는 말이 딱 나왔네. 기한은 뭐요? 일정한 사실을 뭐하든 발생이 불가능해도 기한은 뭐한 것이다? 도래한 것이다.
그래서 불가능해도 기한은 도래, 이렇게. 기한은 확실하니까. 그런데 정지 조건은 뭐죠?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이것을 뭐란다? 뭐죠? 조건이다. 이렇게. 상계가 주로 잘 나오죠? 뭐다? 단독행위죠? 상계는 단독행위.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죠? 3번이요? 자, 물권법인데요. 잠깐 쉬었다가요. 물권 파도록 하겠습니다.